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은 이겼는데 경기에선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는 이재명 전 후보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우리 김병우 의원은 분당 의원이긴 하지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를 반드시 국민의힘 입장에선 수복해와야 한다라는 미션.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곳은 다 져도 경기만큼은 대선에서도 안 졌던데 이번에 뺏길 수 없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수성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명운을관 한판 선거가 이번 경기를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뜨겁고 벌써 양쪽에서 뭐 유승민, 김동연, 거물급 인사들이 등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가 이번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분위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나가겠다, 최여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 이상 민주당에게 경기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개혁 과제를 돌파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작은 개선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윤심을 않으신 김은혜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고 민심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철의 여인이 되겠다.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역시 분당 경기도 지역구로 둔 의원입니다. 자, 김은혜 의원의 출마선. 그렇게 되면 이재명 기자,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고 당내에서 뭐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데 사실 유승민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과 접점은 없잖아요. 경선 때 맞붙었고 대선 막바지에 지원 유세는 했지만 뭐 윤석열 당선인과 뭐 친밀하진 않은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대변인을 맡았었고 인수위 대변인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실리는 거 아니냐. 앞서서 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실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은혜 전 대변인, 김은혜 의원한테도 윤심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이 어떻게 답변하냐면 난 윤심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민심을 보고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 과연 윤심을 내가 얻고 있다라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윤심대, 그러니까 뭐 윤핵관대 아니면 비윤핵관 이런 갈등으로 이제 이런 구도로 전개된다 그러면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재차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취임 후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얻고 어떻게 보면 2024년 총선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거의 승부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방선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조금 전에 김진 앵커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경기도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런 점에서 뭐 윤심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 없고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목을 끄는 경선을 치른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경선 자체가 이제 흥행에 성공한다면 그런 점에서 내가 볼 때 김은혜 의원도 이번 경선에 뛰어든 게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전도 또 흥미로운 게 김은혜 의원이 지금 철의 여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본인이 철의 여인이다. 철의 여인하면 떠오르는 게 마가릿 대처죠. 근데 마가릿 대처가 최초의 영국 총리입니다. 여성 총리입니다. 최초 여성 총리인데 지금까지 광역 단체장 중에 여성 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은혜 의원은 지금 본인이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첫 여성 총리가 되는 것처럼 나도 첫 여성 광역 단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철의 여인을 이제 갖고 나온 거죠. 우리나라 광역 단체장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대통령도 여성이 있었지만 광역 단체장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걸 이제 본인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 이제 활용하는 건데 다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철의 여인 굉장히 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은 대철이지만 한번 떠오르는 게 신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활성화와 어떤 국가의 부강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이후로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치유하는 게 지금 시기인데 과연 이제 대처의 강한 이미지가 과연 김은혜 의원과 잘 맞는지도 약간 의문이고 그것이 과연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철의 여인을 들고 나온 첫 번째 광역 단체장 여성 단체장이 되겠다고 들고 나온 게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
자, 민주당도 경선 흥행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대표와 함께 겨룰 5선의 거물급 의원들이 많이 도전을 했죠. 먼저 안민석 의원은 김동연 전 대표에게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성회 변호사님, 그 부역자 역할 굉장히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의 표현, 비판의 표현이에요. 부역자 역할을 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이게? 민석 의원은 일종의 김동연 후보와의 경쟁자죠.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내 경선의 경쟁자인데 김동연 후보가 온전히 민주당 인사인지 의문이라는 취지입니다. 아, 우리 편 아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했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고 MB 정부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었다. 정권과 무관하게 각 정부에서 일을 해오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과연 민주당의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거친 모양새입니다.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저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긴 한데 앞으로 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장 선거와 다르게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지역이고 좀 더 많은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논란 내지는 다소 거친 언사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부역자 소리를 들은 김동연 전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김 전 대표 반응입니다.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발목 붙잡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전 시장을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렇죠. 통 크게 그냥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또 우리 앞으로 뛰어나가자. 자, 김동연 전 대표는 일단 여유 있게 받아쳤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안타깝다. 좀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도지사 뜨겁습니다.